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제가 이제 포천을 좀 다녀왔었거든요. 포천에 가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아침 해가 뜨는 풍경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은 포천을 같이 갔다 온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. 우선 뒤에 바탕에 컬러를 조금 빠르게 조금 칠해보죠. 해가 뜨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. 선라이즈라 그러죠. 포천의 선라이즈. 그러면 이제 그 산과 산 사이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니까 야트막한 산의 계곡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.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을 그리고 있거든요. 그럼 이 이제 계곡 이 나무가 조금 산에 나무가 조금 있어야 있는 거니까 조금 녹색으로 조금 밑에 바탕을 좀 산을 깔아줘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호수 같은 물이 있어요. 호수 같기도 하고 임진강에서 흘러오는 물줄기 같기도 한데 물이 참 깊고 깨끗하고 이뻤어요. 지금 이제 그 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. 물이 아주 컬러가 색깔이 너무 이뻤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. 여기는 이제 제가 포천을 왜 가게 됐냐면은 이 포천은 저희 지인이 살고 있는 그런 지인의 별장이었어요. 저희가 이제 거기를 놀러를 간 거죠. 초대받아서 갔어요. 별장에 초대받아서 갔다? 그럼 참 기분 좋지 않아요? 아, 나도 별장 하나 갖고 싶다. 그런데 능력 안 되니까 뭐 남의 별장 초대해 주면은 어머나 감사합니다 하고 쫓아가서 거기서 좀 구경도 하고 그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 풍경을 보니까요. 풍경이 너무너무 평화롭고 이쁘고 그리고 그 피어오르는 물안개 같은 것들도 막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물안개하고 물 색깔하고 이렇게 가을 빛깔 그런 뭐라 그러죠? 물들어 있는 나무가지 그런 것들하고 어우러져 가지고요. 너무 이쁘더라고요. 지금은 그 아래에 이제 저기가 강이나 호수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땅도 있으니까 그 밑에 이제 야타막한 묘목을 심은 그런 나무를 심은 데가 있었어요.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그리고 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긴 진짜 내가 묵었던 집도 있고 그리고 그 묘목 사이로 걸어가는 오솔길도 있고 또 그 뒤에 받쳐주는 파란빛 도는 그런 물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좀 표현이 되줬으면 좋겠어요. 오래전에 만났던 지인들이 저한테는 가끔 그런 지인들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삶이 넉넉한지 별장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런 별장을 소유하지 못한 저는 그런 데 가서 놀다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.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집이 있는 데서 자면 많이 습한 기운이 이렇게 집안에 습해져서 어른들이 나이 연세 드신 분은 이런 물가에서 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물가에서 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도 아프고 뭐 그런다고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제가 어른들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나요. 이제 이 산 색깔, 산색도 칠하고 옆에 밑에 나무들 묘목 심을 자리도 만들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주의를 좀 다듬어 보고 있어요. 근데 컬러를 쓰는 거는요. 나는 이렇게 이런 컬러를 써야지라고 하면서 쓰지만 다른 사람은 여기다가 내가 또 원하는 다른 컬러를 또 써도 괜찮거든요. 지금 파랗게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했는데 이 파란색보다 이런 색보다는
초록이 조금 깃들어져 있는 그런 색이 더 이쁘다라고 생각하면 그 위에다가 다시 그 색을 얹으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.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풍경을 그리는데 꼭 풍경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. 나는 여기서 풍경을 그린다라고 하면서 그 풍경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결국은 뭐가 될까요? 사진 되겠죠? 사진을 그릴 것 그러면 그냥 사진을 갖다 놓지 굳이 풍경을 저기 해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. 풍경을 그린다는 거는 내 마음에 있는 색도 여기에 같이 얹어서 또 내가 현장에서 보지 못한 거를 내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를 같이 그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저기 나무가 있으니까 저걸 그리고 저기 산이 있으니까 이걸 그리고 하면서 똑같이 그리다가 보면요, 결국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그 사진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 그린 거에 대해서 점수를 저는 많이 주고 싶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비록 보고 그리는 풍경이고 그렇지만 그 속에 내 마음이 같이 얹어져지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럼 이제 물가에 여러 가지 잡초들 있잖아요. 잡초들도 그리고 또 그 잡초들이 또 울긋불긋하게 가을이니까 단풍도 좀 들었겠죠? 그러니까 그런 단풍도 그리면서 이 아침에 이 이른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더라고요. 이 아름답고 이쁜데 해가 뜨고 그러는데 저는 좀 아침형 인간이에요.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또 새벽에 해가 뜨는 어떤 기운을 느끼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 해 뜨는데 어디든지 가서 해가 뜨는 그런 장소에서 살고 싶어요, 저는. 그런데 현실은 뭐 그렇게 되나요? 잘 안 되더라고요, 그게. 나는 해를 맨날 볼 수 있는 거기 가서 살고 싶어. 그래도 안 돼요, 그게.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도심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 대신 제 작업실이 이제 기역자로 전부 다 유리창이에요. 바깥을 다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밖에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또 밖에 비가 오면은 비 오는 것도 바로 그냥 큰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고, 그리고 옆집에 있는 감나무도 예쁜 감나무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계절을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해가 뜨는 이 아침에요. 물론 어스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을이 주는 아름다운 컬러들, 색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. 그 많은 색을 우리는 하나씩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이제 아주 기운차게 뻗어 있는 나무가 있어서 이제 그 나무를 또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. 그 나뭇가지가 기운차게 쫙 뻗어 있을 때 기분 참 좋잖아요. 저 나무 진짜 좋다, 멋있다.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걸어가잖아요. 그러면 그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그 뒷모습만 봐도 참 멋있고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마세요.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고, 또 내가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뭐가 있다면 당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조금 사이한 성격, 어디 가서 나서는 거 싫어하는 성격. 저도 뭐 어디 가서 나서고 뭐 이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 의사는 분명하게 좀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나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단풍잎, 가을이 주는 선물이죠. 그 단풍잎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.
어느 때나 똑같이 그냥 스펀지 하나 잘라서 그냥 이파리 그리는 거예요. 근데 저기서 오는 부드러움, 내가 붓으로 하나하나 잎을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전체적인 부드러움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우리가 나뭇가지를 많이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다가 보니까 나뭇가지가 또 다 없어지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나뭇가지 그린 데 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칠을 하는 거니까 그 가지에다가 잎을 그리는 거니까 그림을 이제 다 이렇게 그려놓고서 다시 나뭇가지 한 번 더 그려주면 돼요. 참 가을은 이뻐요. 물론 봄에 피는 꽃도 이쁘고 여름에 피는 꽃도 이쁘지만 가을이 가져다주는 그 여름이나 봄에 파랗다가 여름에 짙게 푸른 녹색을 띠고 있다가 가을이 됐는데 아주 거기에서 오묘한 빨강색, 노란색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. 그럴 때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저는요, 이게 참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. 뭘 잊어버리냐면요,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내가 화면을 이렇게 막으면 안 되잖아요, 그죠? 절대 그러지 말고 그래야지 하는데 한참 그리다가 보면 제가 그냥 저 자신이 이 화면을 딱 덮고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 있죠. 비켜야 이 그림 그리는 게 보이잖아요.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, 제 자신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게 몰두하잖아요. 몰두하다가 보면은 그냥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. 내가 이게 카메라를 의식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있죠. 유튜브 프로가 되려면 아직 멀었나 봐요. 여러분들 좀 많이 격려해 주세요. 그래야 제가 이 유튜브 프로가 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생각도 좀 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,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 그냥 그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내 등만 보이는 거예요. 죄송합니다. 다음부터는 제가 잘하도록 노력할게요. 이제 이게 나무가 이제 한 그루가 이제 됐고, 그러면 그 나무 밑에 제가 잠을 자고 온 집이 이제 거기 밑에 있어요. 거기다가 이제 예쁜 집을 하나 이제 그려보는 거죠. 나 저기서 이틀을 자고 왔거든요.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. 너무 행복하고, 저 집이 나무로 된 집이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습기를 나무가 다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. 저기 있는 저 별장은 참 예뻤던 것 같아요. 아침에 이렇게 해를 볼 수 있고 해 뜨는 거를 볼 수 있는 이런 물가에 있는 이런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보통 저런 데는 뭐 카페이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거죠.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분이 이 건방에 다 이분 땅이래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카페나 그런 거보다는 당신이 그냥 즐기는 지인들이 와서 묵었다 가고 놀다 가고 하는 그런 집이 훨씬 더 자기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보고 언제든지 와서 놀다 가라 그러거든요. 저는 계절에 한 번씩 와볼 생각이에요. 제 그림이 그렇잖아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그리고 봄. 그러다가 보니까 계절마다 여기 와서 이 집에서 놀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. 집을 가려 그러면 이제 저렇게 오솔길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솔길을 이제 쭉 따라서 들어가야 되니까 저것도 좀 그려주고요. 포천에서 이렇게 해가 뜨는 이런 장면을 보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. 포천 그러면은 산이 많은 동네다. 산이 많은 동네니까 그냥 산 위에 이렇게 해가 뜨겠지. 그런데 좀 바다보다는 좀 천천히 뜨겠지. 뭐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. 그런데 여기는 의외로 있죠. 작은 산과 산 사이에서 해가 봉긋이 보이는 거예요. 너무 이뻐서 그냥 그 순간 환상적이었어요.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.
아까 제가 나무를 그렸는데 그 나무에 뭔가 조금 빠진 듯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보충을 해보는 거죠.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. 색이 나무 색을 그리면서 굳이 꼭 이런 색을 그려야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. 조금 더 내 마음의 색을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색을 좀 다양하게 한번 써봤어요. 근데 이제 물에서 물이 주는 저기 해가 떠오르려 그러면 물에 이제 그림자도 이렇게 비치잖아요, 그죠? 이제 그 그림자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. 가끔씩 그림 그리면서요, 내가 참 소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. 조금 대범하게 석석석 그려야 되는 부분에 가서도 조금 소심하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.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나무를 하나 더 그리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쪽 나무도 이제 가지가 양쪽으로 쭉 뻗어서 올라가네요, 그죠? 가지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 나무에도 또 예쁜 단풍이 들어있는 나뭇가지를 또 그 나무 잎을 좀 그려주는 거예요. 나뭇잎이 이렇게 책갈피에 하나씩 있으면 진짜 아름답잖아요. 그런데 여러 개 뭉쳐 있어도 사실 참 이뻐요. 그래서 빨간색 그 속에서 또 파란빛도 나기도 하고 또 노란색 나뭇잎이 저기 하기도 하고 햇살에 비쳐서 색이 또 달리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자연은 너무 오묘하지 않아요, 여러분? 그래서 제가 이 자연이 너무 좋아서 자꾸만 자연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봄은 봄이어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이어서 아름답고 또 가을은 이렇게 이쁜 단풍을 줘서 아름답고 겨울은 하늘이 주는 선물 하얀 눈이 있어서 아름답고 참 세상에 이쁘지 않은 게 없어요. 여기도 작은 나무 하나를 그리면서 그림을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요.